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이 썰렁합니다. 네. 한마디로 흘러내리는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라도 좀 종목별로 좀 사는 것도 있었는데요. 큰 흐름에서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는 코스닥이 나름 반등을 시도하고요. 네. 물론 대부분이 올라갔던 것들이 음봉으로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희망을 보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시장이 재미없습니다. 120분간의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어제 그 미국 시장에 대한 그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이제 지수에 대한 흐름이 급격하게 이제 변동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물론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한국물 ETF에 대한 조정에 대한 흐름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잠시 그 흐름에 대한 쪽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해외 시장에 대한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iShares 한국물 ETF로 지금 확인해 보게 되면 한국물 ETF가 지금 1.6% 또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매도에 대한 쪽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외국인들에 대한 이 매매에 대한 쪽이 이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외국인 매도는 크진 않지만은 일단 지수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거래 대금이 적어서 그런가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에 대한 조정에 대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에 대한 그 민감도에 대한 쪽이 좀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네. 저점은 이제 살짝 이탈한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코스피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5일 연속 음봉에 대한 쪽을 기록을 하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도가 많아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매수세가 실종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어제 그 은행주들이 올랐거든요. 금리 네. 인상에 대한 쪽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그 순이자 마진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의 지수 조정에도 이제 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은행주가 왜 덩달아 오르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장에서도 은행주가 덩달아 같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미청구 공사 금액 공개, 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악재가 하나 있었죠. 삼성물산은 또 하나 이제 취소건, 카타르 수주권에 대한 프로젝트가 7천억짜리가 또 취소되면서 지금 하락에 대한 쪽을 또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가장 그 거래소 종목 대형주 중에서 대형주가 됐나요? 아직도 대형주라고 부를 수 있나 OCI가? OCI가 거래소에서 대형주라고 아직 불릴 수 있네요. 2조 5천억 이상이니까. 네. 2조 5천억 이상이니까 뭐 그 가장 추세가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었던 OCI도 오늘은 조정에 대한 쪽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라니냐 효과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음식음료주들 네. 조정에 대한 쪽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그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가졌었던 지금 이제 장비주들, 네. 그러니까 IT 장비주들도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쪽들이 좀 시달리고 있다. 오늘 뭐 네.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하락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5% 가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놈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에 대한 쪽이 시달리고 있다. 요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정치 테마주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에 대한 강세, 셀트리온이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한 뭐 반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정희 교수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술을 안 드셨나 요새? 술 먹을 시간도 없죠. 그렇죠. 네, 뭐 숨도 안 쉬고 네. 정확하게 냉정하게 네. 거의 모든 걸 살펴주셨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네. 어려운 게 딴 건 다 모르겠어요.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외국인 수급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썰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네. 저는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초대 손님 조금 오실 테니까요. 네. 같이 이야기하겠는데요. 가장 큰 거는 금리죠, 금리. 근데 앞서 수치 얘기해 주잖아요. 6월 네. 금리 가능성이 4%에서 15%에서 34% 됐다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 요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네? 거기에 너무 없죠. 신경 쓰지 마세요. 네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는 하자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될자 될 누가 알아. 모르잖아요.
다만 미국이나 해외 투자가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만이라도 좀 이해를 하자는 것이 돼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막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첫 번째 하나 변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변수는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요. 잠시 후에 또 이따가 이슈 말씀드리겠지만 브렉시트도 된다 안 된다 생각질 하지 마세요. 네? 된다 안 된다 생각질 하지 마세요. 생각들. 대부분은 그냥 안 되겠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이성민들은 다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네네. 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그게 현실화되는 건 상관없어. 상관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를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후에 이따 보여드리겠는데요. 매일매일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데 보면 CNN이 제가 잠시 후에 보고 왔거든요. 우리식 영어로 하면 too close to Korea. 너무나 붙어서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예를 들어 Financial Times 오늘 딱 화면에 들어가면 46대 40이에요. 46대 40. 뭐 화면 있어요? 네네. 네, 좀 보여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 네, 40대 40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약간 뭔가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 있겠고요. 세 번째는 MSCI의 그 이머징 지수의 편입에 대한 그 리뷰잉이 있잖아요. 네네. 리뷰가 이렇게 6월 15일 날 나오거든요. 네. 어나운스먼트가 있고요. 작년 6월 9일이었어요. 정확하게 3월 30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보면 국내 증권사에도 별 영향이 없다. 안 될 거라 그러고 해도 영향 없다 막 그랬죠. 네. 분위기 싹 바뀌고 있죠, 지금요. 그때 지금도 최근에 나온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뭐 많이 나와봐야 5조 4천억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10조까지 나올 수 있다. 그 증권사에서 지금 1조?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지금 화면이에요. 이거는 이제 브렉시트 폴이죠. 네,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게 40대 40인데요. 그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9월부터 거의 매번 하는 거를 점으로 찍었어요. 네.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고 아래에 있던 것이 올라가고 있어요. 좀 모여가지는 수치들이 점 찍는 것들이. 네네.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좀 올라가고 머무를 거라고 했던 애들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사실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해 그거 좀 말씀드리면 5조가 되고 1조가 된 건 모르겠어요. 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제가 나름 계산을 다 돌렸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언제까지? 6월 15일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계속 약간 외국인의 수급이 어렵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상하고 6월 14일 날 MSCI 중국 편입되고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되면 엄마 개돈이네요. 아예 그건 모르지. 네. 그건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것에 대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쵸. 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애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예를 들어 말하면 트럼프도 여러분들 중에 트럼프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몇 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애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그런 레포트 많이 쓸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난리예요 지금요. 그래서 트럼프의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 트럼프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 CNN 같은 거 맨날 나오고요. 블룸버그 맨날 나오고 그거요. 그러면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벌써 어떤 사람은 폭락할 거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뭔 소리야 주가 올라갈 거라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죠. 어저께는 이 사람이 하나 말씀드린 이 사람 보수당인데요. 이 사람이 한 10년 전에 권총 있죠. 네. 스미스 앤 웨슨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권총. 네. 그러니까 스미스 역구경하는 거 최고 했었는데 작년 올해 봄까지 사상 최고까지 갔다고 뚝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 10년 전에 이 양반이 책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너무 권총을 쉽게 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떨어졌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어저께 이 사람이 판매협회 거기에 사람들 회의에 갔어. 뭔 소리냐? 미국의 가치는 그 미국이 왜 권총을 갖고 다닐 수 있게 하냐면 미국이 독립을 쟁취한 나라잖아요. 네. 셀프 디펜스 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 다만 가짜 아이들이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갖고 약간 뭐 좀 심사 기간 주자 이 정도로 해서 그거 이제 제가 보기 딱 그거 반대할 겁니다 지금 그게. 이게 그런 것 정도로 트럼프의 한마디가 난리나고 있어 지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면 시장 판을 좀 이해하고 종목을 보자. 여기까지 잠깐 흥분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초대 손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브릿지가 돌아왔기 때문에 누군지는 아는데요. 이성 교수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환경 스타워즈 지금 그 4등 안에서 계속 놀고 있는 4등 안에서 놀고 있는 네. 김성훈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방 김성훈 과장 모시겠습니다. 김성훈 과장님. 김성훈 과장. 제가 한 2주 만에 봤더니 이분이 뭔가 좀 바뀌었네. 네. 머리를 뭐 하셨어요 또? 안 했는데요? 파마 하나 한 거 아니야? 오늘 머리 안 감았어요. 머리를 안 감아서 안 감아서. 에센스를 많이 바르셨나 봐요. 한방에서 1등으로 보셔주셨는데 역시 아까 우리 전에 뒷담화 했는데 젊어갖고 도대체 따구 따구 배짱은 안 해. 네? 왜 그래요 도대체? 아니 100% 안 하면 그 주최 측에서 화내? 아니요? 그건 아니죠. 팔고 가만히 있어도 되죠? 됩니다, 이렇게도. 근데 왜 안 했어? 일단은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네. 그 수익률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그걸 확정지어가지고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짜가지고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 종목이 어떤 펀더멘탈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어제 제가 좀 비중을 실었던 종목들이 하나랑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 네, 하나가 4%, 하나 6% 떨어져서 네. 저는 제가 그 전까지 한 2등이었다가 네. 저는 한 7등, 8등 거의 꼴찌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 3등이에요. 3등? 네. 아니 안정적인 3등이야 붙어 있었어 성적이? 거의 안정적인 3등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쪽이 그러면 손실줄이 그러면 커져가고 지금 있어요. 당장 다 팔아버려봐. 뭐. 그렇게 해도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당장 팔고 좀 기다려봐봐. 어떻게 시장 되나? 급락 나올 때 한번 그냥 한 2주 쉬었다가 매수하면 1등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네. 그 밑에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익률이 좀 낮은 등수에 계시는 분들이 네.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떨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요. 그렇죠. 매매 횟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 거기는 수수료 어떻게 계산해요? 비싸요, 조금. 오프라인 수수료 받아? 아니, 오프라인의 절반 정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수수료가 민감하거든요. 네, 게임하는 그래서 분들한테는. 세금하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알고 있었지만은 네, 네. 회사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억당 한 20만 원 내요 그럼? 그 정도 되죠. 억당 20만 원. 네. 네, 오프라인의 절반.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네. 이게 수수료, 그러니까 그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네. 이게 안 된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네. 하루에 회전율이 100%예요. 네. 그러면요, 그렇게 하루에 회전율 100%에서 전체 거래를 갖다가 1년에 매매를 했다 치면요, 네. 거기서 나가는 수수료랑 세금을 다 포함하면 수익률로 따지면 75%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75% 이상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면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개인들이 하는 게. 뭐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죠. 네. 거기서 돈을 버시는 개인 투자분들 단기 매매로 네. 거의 0.1%? 0.2% 정도 될 거라고. 수치가 있어요 그게? 그런 통계가? 좀 키우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키움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있으니까 네. 아마 빅데이터 가지고 아마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어제 느꼈지만은 네. 종목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변동성이 심하거나 네. 그렇지 않다라면은 종목의 펀더멘탈을 믿고서 어느 정도 좀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것도 네. 수익에 상당히 아니 도움이 거기서 된다. 최소 매매 회전 수 이런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돈만 벌면 장땡이에요? 그렇죠. 진짜 돈만 벌면 장땡? 네. 대신에 뭐 신용 미수 안 되게 돼 있고 당근이죠. 예,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제 왜 여쭤보냐면 그 시장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장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시장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왜 시장을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보냐. 전체적인 수급은 안 좋게 보지만 전 지금도 엄청 올라갈 게 많다고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막 불어들일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막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쫙 지금부터 너무 쌓았고, 사실 어저께도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다 하지만 어저께 제가 동시효과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 종목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사실 그걸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 주식을. 딱 한 종목 주식에 미치다 할 텐데, 엄청 떨어졌어.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게 지금 수급이 괜찮아질 수밖에 없거든? 오늘 그 주식이 올라가요, 지금요. 이제, 왜냐면 다들 있단 말이죠,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도 저는 길게 보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를 오늘 샀다, 내일 봤다,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다들 성향이 다르지만 시장이나 그런 큰 틀을 보시고 종목 찾고 이렇게 어떤 김성훈 과장이 맨날 얘기하는 어떤 큰 흐름 있잖아요. 받으면 분명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얘기해보죠. 네.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이제. 일단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되는 논란은까지는 그렇지만은
저희도 페이스북 친구들이 다 증권사 계시는 분들이고 네. 그 중에도 이제 센터장님도 스트레이트 센터장 계시고 리서치 센터장 계시고 되게 많으시는데 네.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 산업재에 네. 대해서 소재 산업재와 화장품, 제약, 바이오, 그의 기타 등등 성장주로 대표되는 네. 이쪽이냐에 네.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아요. 네. 아직도? 그럼요. 네. 네. 그건 얼마 전에 저희 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보여주더라고요. 네네네. 글쎄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포스코 대림 산업의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네.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들이 왜 올라가는지를 생각하면은 이거를 과연 소재 산업재를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 소재 산업재가 바닥권에서 올라갔을까? 두산 인프라코어나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작년 11월 말부터 급락이 나왔어요. 그쪽에서. 네. 급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나서 네. 첫 번째 되돌림 반등이고요. 네. 두 번째, 그러면 되돌림 반등이 왜 이렇게 셌냐? 왜냐면은 그 당시에 뭐가 꺾였죠? 성장주가 꺾였어요. 성장주에 꺾여서 성장주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어디로 갔냐? 작살 났으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단기간에 1, 2, 3월달 1분기에 어떤 한 해의 어떤 주도 업종으로 네. 등극을 했었던 건데 네. 결국은 바닥을 다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OCI 같은 경우도 6년 동안 대사하락했어요. 나머지 소재 산업재의 경우도 뭐 SK도 화학 정유주를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길게는 5년, 6년, 포스코만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세 하락을 했는데 이게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중국발 구조조정 공포화인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는 과거처럼 또 대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네네. 크게 안 물릴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네네. 근데 이게 시장 수익률을 초과할 것이냐. 즉 개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먹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그렇게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소재 산업재 섹터의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의 대응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큰 자금들 외국인들이나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인덱스를 따라가는 그들이나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쪽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뭐 저는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이라는 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아, 코스닥이요? 이미 지수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좀 3일 연속 좀 밀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이 좀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기존의 주도주가 뭐였냐면요. 2차 전지와 OLED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OLED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여기서 들어서 얼마나 먹겠냐라는 네네.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별로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솔직히. 그냥 뭐 제이스텍 같은 어떤 그런 좀 작은 종목만 좀 많이 튀었고 나머지 AP 시스템이나 그런 종목들은 좀 올라가게 했는데 네. 기대 수익이 생각보다 안 컸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 뭐냐면은 이번 주에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마 올라갈 때는 네. 지금의 AP 시스템이 과연 올라가는지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올라가는지 이 두 종목이 올라가는지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지수가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면서 좀 뭐 올라가는 상황에서 AP 시스템이랑 에코프로가 못 간다. 그럼 이거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좀 괜히 APC OLED가 떨어진다 해서 덜컥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시장이 단기 급락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지금 일단 뭐 코스닥 시장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튀어나가는 종목들 거래가 실리면서 그거를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제 어떻게 볼까요? 정부 네. 얘기해 볼까요? 규제 철폐. 네. 어저께 그 청와대에서 민간 합동으로 5차 정부 장관 회담 회의 플러스 민간 합동 회담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저께 보면 이제 카카오 수석 회장님도 안 나오고 사장도 안 나오고 감히 부사장이 나왔네? 네.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 보셨을 텐데요. 어저께 갑자기 네이버 이렇게 보시나 구글 보시면 뉴스에 그냥 카카오가 쭉쭉쭉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뭐 저희들끼리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건데 라는 얘기를 농담 삼아서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이네. 일단 뭐 드론, 네. VR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드론의 경우에는 일단 테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론은 뭐 우리 눈앞에서 드론이 막
배달을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당장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어떤 일종의 테마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제약바이오랑 VR 쪽을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물론 제약바이오 경우에는요, 결국은 이제 차트 살아있는 놈이 네.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중소형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중소형 제약사들이 또 가지고 있는 건 펀더멘탈 좋아요. 좀 잘 벌고 있고 그래서 뭐 유나이트 제약이나 뭐 대화제약 등등 그리고 큰 좀 시총이 있는 종목들 내에서는 뭐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들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R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승원 대표님께 한번 그 엔비디아 차트 네.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좀 많이. 엔비디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인가요? 엔비디아가? 네. 네.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네. 제 걸 잡아주세요. 네, 이승원 대표님 걸로. 신고가 났어요. 네네. 엄청 지금 보시면요, 이미 추세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테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봉으로 보면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급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만드는 게 뭡니까? 비디오 그래픽 카드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그쪽으로 이제는 미국은 이미 VR 쪽으로 꽂혀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 VR 관련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엔비디아를 못 샀다라면은 그러면은 자 VR은 저희도 말씀했지만은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 플랫폼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플랫폼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삼성전자 사장단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디바이스 봅시다.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게 렌즈가 삼성전자 기어에 들어가는 렌즈가 세코닉스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튀고 있는데 여기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일단 디바이스 쪽에서는 뭐 LG전자, 삼성전기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디바이스는 그냥 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일단은 플랫폼과 콘텐츠를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이 VR 콘텐츠 업계에서 튀었잖아요. 근데 게임은요, 게임 회사에서 가면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모든 게임 회사들이 다 VR 게임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걔만 드래곤플라이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상용화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러면은 자 컨텐츠 내에서 게임은 아니다라면은 결국은 오늘 뉴스 나왔더라고요. 산악인 그 허영호 씨인가? 그분이 기어 360을 가지고서 에베레스트 등정했어요 이번에. 네. 네,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 자, 아마 그걸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는 삼행시도 카메라와 관련되는 영상 갖다가 촬영을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게 결국 플랫폼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어디서 볼 것이냐? 내가 360도 카메라 같이 찍어서 내가 볼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오지에 간다던가 콘서트 현장에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찍은 동영상이나 콘텐츠 360도 콘텐츠를 갖다가 소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할 것인데 저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TV를 좀 봐야 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론은 아프리카. 예. 네.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는 3D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덱스터. 신규 상장된 작년에 있는데 덱스터 지금 주가도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 덱스터, 아프리카 TV 이렇게 일단 두 개로 VR을 일단 보시는 게 그래도 좀 내용이 있다. 테마로 가기보다는 내용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종목까지 나왔는데 하나 거기서 제가 잠깐만 제가 또 나름 또 그런 것도 잘 정책에는 관심이 많잖아요. 높으신 나라님들이 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카카오 해결해라 빨리. 그리고 이번에는 국무조정실에서 303개의 어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규제 철폐를 얘기했고요. 그 중에서 287개인가 280개를 2개월 안에 다 없애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데도 철폐가 안 됐으면 국무조정실에 전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기했는데 좀 냉장히 보면 이런 거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보면 관련된 주식이 제가 반농담 말씀드리면 우리는 300개 정도 될 겁니다. 관련된 주식들이.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신산업이 다 들어갔어요. 제가 약간 경고성이 아니라 될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 보면 가장 히트라기보다는 주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가 이런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걸 아주 극렬히 싫어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지카 바이러스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그런 게 메르스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주식이라고 뜨죠. 뭐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서 그러니까 마스크 이런 거 뭐 이런 거 콘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 약을 시판하기 위해서는요, 뭐 일상, 이상, 임상, 동물 임상하고요. 임상하고 다 끝내야지 하니까 지금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솔직히. 테마라만 있을 뿐인데 이번에 뭐가 들어가냐면 패스트 트랙. 그냥 전염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보면 임상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효과는 난 몰라. 효과는 위험하겠죠. 영화에 그런 건 자주 나오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미드 보면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을 장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해먹겠죠. 네네.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이 또 일정 수는 나올 겁니다. 저는 주식 항상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분명히 이용하는 사람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어떻게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클라우드도 있고 빅데이터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 얘기인데 그 다음에 모든 걸 아우르는 것은 대한민국의 네이버예요. 그런 거 다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네이버가 오히려 저는 유일하게 뭐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수많은 어떻게 오늘 테마 중에 빅데이터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다 있는 중에 지금 미국의 시각과 유럽의 시각과 합치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아마 주식은 아마 예전에 분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제가 오후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지금 클라우드가 테마 오브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마존이 1등,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이거든요. 지금 그 업계에. 근데 지금 구글이 엄청 더 거기 참여하게 되면서 투자를 엄청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클라우드가 지금 사용률 5%거든요. 5%? 네. 어저께 청와대에서 보고할 때 규제를 빡빡빡 없애고 막 지원해줘 갖고요. 2026년까지 우리 에브리바디 클라우드 사용률 5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건 제 얘기 아니라 어저께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의 현실은 우리 시청자면 이거 말도 안 되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고 미국에서는 지금 그래서 클라우드가 최고의 테마입니다. 지금요. 클라우드 관련주들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 7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아이폰 7 이제 뭐 케이스가 유출이 된 상황이에요. 네.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5mm 이어폰 잭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제가 블로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아이폰 7을 통해서 뭐 애플 뭐 갤럭시 S7이나 G5 같은 프리미엄 폰에 대한 어떤 뭐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와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팀 쿡 CEO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이폰 7에 이런 기능이 없었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뭐야? 원래 그쪽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러면 가장 사업하는데 자기네 좋을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후졌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과장을 해. 팀쿡인데. 팀쿡이니까. 팀쿡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폰에 대해서 이미 애플 주가가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프리미엄 폰만 가지고서는 더 이상 멀티플을 줄 수 없고. 네네. 그리고 솔직히 뭐 요즘에 주변에 누가 갤럭시 S7 샀다 그래서 야 한번 만져보자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는. 나는 하이마트에서 넘어왔지 쓰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직까지 중저가 폰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삼성페이를 쓰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편하거든요, 솔직히. 자기도 쓰잖아요. 저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왜요? 이거 노트 3인데. 아니, 한방님. 네. 그때 돈 땄다고 생각하고 하나 사세요, 그냥. 약정노예야. 약정노예인데요. 그냥 하나 더 사! 2개월 있으면 가능합니다. 약정노예, 약정노예. 아우, 불쌍해 죽겠어. 네. 여하튼간에 이제 그래서 삼성페이와 관련된 페이 기능에 관해서 말씀 종목 중 하나가 아모텍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아모텍. 네. 아모텍도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각 자체는 프리미엄 폰이 아니라 중저가 폰이고, 그다음 시장은 중국보다는 이제는 인도. 이제 팀쿡 CEO가 인도로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에. 오늘 또 갔죠. 인도 또 갔죠. 이제 인도에서 이제 중저가 폰 그리고 인도.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얘기해 주세요. 화장품. 숫자가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에서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포스코 vs 아모레퍼시픽 이겼어요. 포스코를 사야 되냐, 아모레를 사야 되냐. 당연히 아모레 사야죠. 네. 숫자가 보여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새 뭐 요커들이 뭐 줄어들었다, 뭐 일본으로 가네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못 느끼거든요. 여전히 아시겠지만 연세점이나 명동 가보시면 바글바글하고요. 어떤 현상까지 있냐면은 숙소를 잡지 못해서 야밤에 그냥 동네 구경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숙소를 못 잡아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뭐 밤에 그냥 제가 한마디 얘기해 줄까요? 예. 예? 저기 그 어디죠? 복정 쪽에 있어요. 복정 저희 동네 저기 복정역이 있어요. 예? 네, 복정역 있는데. 예, 복정역 전에 보면 그 어디야 송파역이라 더 올라가면 저희 동네거든요. 예. 보면 그 가든 5 있어요. 가든 5가 있어요. 가든 5면 엄청난 큰 저게 있어요. 찜질방? 찜질방. 예. 예. 예전에 보면 주말이나 평일날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자거든요. 예. 중국 사람 와서 많이 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근데 젊은 애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숙소 아끼려고 그런 데가 자는 거예요. 예. 물론 숙소가 없을 수도 있어 있는 놈도 있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야밤 가는 애들 보면 캡슐 가는 애들 있죠. 네. 캡슐 호텔 있잖아. 네. 그리고 일본 사우나 하는 거 있죠. 똑같은 거. 맞습니다. 예. 저는 그런 거 보면 내용이 좋은데 오늘. 예. 아무튼 그래서 여전히 중국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잠시만요. 네. 역시 소통하잖아. 제가 또 다니면서 몰랐죠. 나이가 드니까 그걸 잊어버려. 이름도 좋아. 세븐세븐세븐님. 5777님. 장지영 맞아. 장지영. 콜입니다. 콜. 거기 장지영? 예. 네. 아무튼 예, 그래서 대장주는 안 죽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여전히 뭐 그냥 화장품의 대장주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식이 보여주는 놀라운 실적들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제약발전 한미약품이 조금 이제 주가가 주춤한데 한미약품도 결국은 이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여전히 셀트리온 지금 좀 단기 낙폭과대 이후에 오늘 좀 반등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제약발 쪽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안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아모레퍼시픽이 작년에 갔을 때 산성 LNS가 40배 갔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또 그런 섹터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후보군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연우와 덕성. 연우는 많이 들어. 덕성 뭐 하는 놈이야? 덕성은 합성 피혁 만드는 회사거든요. 튜브 이런 거? 합성 피혁. 그러니까 뭐 휴대폰 케이스라든가. 아. 네. 그런데 덕성에서 이제 퍼플을 만들어요. 퍼프 원래 덕성에서 퍼프를 원래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짜는 게 거 짜서 이거 아니 샴푸 이거, 내리는 거?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샴푸 네. 하는 거 아니 샴푸? 아니 이거 그거 에어쿠션에 들어간 퍼프요. 에어쿠션. 아, 에어쿠션. 네. 쿠션용 퍼프 이거 화면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게 이거 퍼프. 네. 이거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어려워? 아니, 이게 얼마나 고급스럽게 잘 만든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화장 먹는 게 달라지는 거니까 중요한 난 안 거예요. 써봐서 모르지. 저게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기술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성에서도 이거를 작년부터 이제 기술 개발 들어가지고서 이제 아모레 납품을 이제 하고 있고. 저 말이 되네. 난 잘 모르겠는데 누가 또 사달라 그래서 사는 중 있는데 해수인가 해면인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비누칠을 하는 건데 그 올리브영 사오라 그러네. 요만한 거 하는 그 봉투 섞어서 스펀지 같은 건데 3,4천 원, 5,6천 원. 네, 뭔지 그런 거 모르겠더라. 있어요. 그런 건 뭐 있죠? 그 모공 피지 제거하는 거. 아니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네. 건데 해면 뭐 해수 해뭐 쓰는 거지. 뭐? 해마. 뭐 해마 갖다 붙이기 썸씽? 나름이죠. 뭐. 아니 내가 어이없게 비싸더라고 그거.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산성 NS가 이제 이름 바뀌었죠.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못 가는 이유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이제는 과거처럼 이제 부직포 가지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못 가는 대신에 이제는 연우나 덕성 같이 그런 용기와 어떤 퍼프 관련 회사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좋다. 그리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덕성 같은 경우는 어제와 그저께 기관들이 급하게 매수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1분기 실적에 퍼프 매출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2분기부터 퍼프 매출이 잡히게 되면은 당연히 2분기가 실적 좋겠죠. 그래서 덕성도 좀 화장품 관련해서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 예고 방송 없어요? 오늘 또 1등 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3등 유지? 3등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모르겠어요. 3, 4등 나는? 네. 이따 녹음하니까 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슈 돌칠 건데 이슈 돌칠 거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지금 보게 되면 할 게 네. 무지하게 많은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무진하게 많더라도 조금씩만 해줘. 네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과 투자 전략에 대한 쪽 한국경제에서 이제 증권사들 대상으로 해서 투자 전략에 대한 쪽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열심히.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투자 전략에 대한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쪽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보시는 분들, 6월달 금리 인상을 보시는 분들의 비중이 더 작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6월달 그 금리 인상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 대부분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하반기를 봤는데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이 늘어났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두 차례 인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한금융, 대신증권 두 차례,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쭉 보게 되면은 그 여기서 또 보게 되면은 어디입니까? 지금 삼성증권 두 차례. 그러니까 지금 보기엔 두 차례 의견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옐런 의장의 그 인터뷰가 있는 게 6월 3월 3692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6월 달 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요 화면 좀 크게 좀 화면 사여주세요. 저는 저보러 찍으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저는 그 센터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6월 인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의견을 바꿨네. 왜요? 저는 박수현 팀장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팀장님이 12월로 한 차례네? 네, 12월. 이제 박수현 팀장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분이에요. 이분이. 네, 저는 몇 번 만나봤는데요. 이분은 정말 냉정 그 자체, 쿨렵니다, 쿨려. 그래갖고, 12월로 가는 거로. 그쪽으로 배팅. 좀 사람 믿고, 내가 잘 모르니. 내가 저런 사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네, 다음 얘기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6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쪽에 대한 컨빅션을 가지려면 옐런 의장이 6월 6일 날 이제 또 연설을 하거든요. 그때 그 이제 6월 6일 날 지금 보게 되면은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라델피아 국제 문제 협의회 여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그 힌트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질문 드릴게요. 네네. 이 부분은 우리 누가 뭐라도 대한민국에서 이승훈 교수만한 사람이 없어. 뭐요? 터닝 메카드 W. 터닝 메카드. 이 부분은 딴 사람 얘기 다 들을 필요 없어. 이승훈 교수 말이 최고야, 이 부분은. 머리 아프게 됐죠. 왜요? 또 터닝 메카드 또 사야 돼. 그러니까 긴장들 하셔야 돼요. 자제분들 아드님 데리고 있는 어린애들 있으면요. 오늘 이제 터닝 메카드가 오늘 첫 반영이 또 된다고 하는데 터닝 메카드 W는 뭐냐면 이제 터닝 메카드 2죠. 그죠? W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방영이 되게 되는데요. 월드야? W가 뭐야? 모르겠어요. 터닝 메카드의 시즌2에 해당하는 터닝 메카드 W가 KBS ETV를 통해서 첫 방송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에도 역시 52화면은 1년 내내. 주간으로 하는 거야? 지금 보면은 주당 하나요? 모르겠어요. 주간 하나면 1년이지 뭐. 네, 주간 하나면 1년인데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기획이 됐다 그러니까 1년 할 것 같습니다. 제기랄. 1년 동안 50개가 나온다고 생각해봐라. 신제품. 그러니까요. 머리 아프게 됐어, 지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또 메커니즘들을 또 이제 계속해서 갖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던 거 말고도 새로운 또 그 터닝 메카드 시리즈가, 터닝 메카드 로봇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터닝 메카드가 문제가 뭐냐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지. 업그레이드. 내가 보기에는 얘네들도 조만간 합체를 하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합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게 되면 터닝 메카드 W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다시 한번 손오공에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화면 좀 잡아주세요. 화면 좀 잡으시면요. 보시면, 저기 뭡니까. 이거 링크를 딱 걸어드렸는데요. 상해 A 지수 있죠? 네네. MS 이머징 마켓 편입될까? Q&A.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저를 믿으시면 돼요. 네?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잘한다? 제가 자랑질이 약간 하면 제가 좀 알아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100% 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의견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왜냐면 이건 정말 단독입니다, 단독. 제가 방송에서도 안 했어요. 방송을 하더라도 내일 할 겁니다, 내일이요. 잘 들으세요. MS 지수가 뭔지는 다 아니까 하겠고요. 5가지 요인으로 작년에 상해 A 지수가 못 들어갔어요. 우리 이성 교수가 여러 번 얘기했던 종목별 거래 중단 있죠. 거래 중단 갑자기 확 시켜버리는 거. 빨갱이라고. 공산당이라고. 그래갖고 보면 6개월까지 5개월까지 중단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거 있죠. 두 번째, 자본 유동성에 제한이 있고, 정부 시장 개입이 있고, 해외 투자자 수익권 배분. 5번째, 투자 한도 배정이 5가지가 요인이에요. 안 된 것들. 적격 투자 제도. 여기서 보면 앞서 해외 투자 수익권 배분, 그런 것 등등 관련해서 적격 해외 투자가 QF2라고 그런 얘기했는데요. 투자 한도 배정, 자본 유동성 제한, 수익권 배분 문제 등은 대부분 이미 개선됐어요. 다음 주 중
가장 요번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물어봤어요. 너 왜 뭐가 가장 문제냐? MSC가 또 설문해봤더니 최고로 지수한 게 딴 건 아무래도 이것만 해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던 거가 바로 종목별 거래 중단이 있어요. 여태까지 보면 현재는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중대 경영 현안에서 주가 떨어진 것도 현안이야. 회사가 신청하면은 그냥 지금도 그때 작년에 한 게 아직도 거래 안 되는 게 있어요. 여튼 하여튼 지금 최대 5개월까지인데 또 하고 나 또 할 수 있지. 네네. 빨갱이니까. 경우 상장 기업이 해당 종목 가래를 스스로 최대 5개월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가 뭐냐면 그런데 이거가 다음 주에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제도가 바뀝니다. 바뀐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해외 시각 물어봅니다. 블룸버그에서 23명의 매니저한테 들어봤더니 이거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편입된다는 의견이 10명 나왔습니다. 모르겠다는 사람이 8명. 뭔 소리래? 안 되지 놈아 하는 놈이 5명. 모르잖아요. 편입될 것이라는 편입될 거라는 얘기하는 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되거냐 했더니 중국 정부가 올해 심천 증시, 선전 증시를 개방하는 성강통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MSCI 이머징 지수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세한 거 원하시면 여기 MSCI 고른 것도 여러분들 다 확인해서 하시면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나중에 그 링크를 찍어드릴게요. 제가 쓴 거를요. 상해 A가 이제 또 핵심입니다. MSCI 이머징 지수의 편입이 성공될 경우 언제 발표? 6월 15일 날 발표하면 돼요, 이번에요. 작년에 6월 9일이었는데 이번에 6월 15일 발표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 들어갑니다. MSCI가 밝히고 있는 이머징 지수 벤치마킹 펀드의 규모는 전 세계 1.5조 달러입니다. 정확하게요. 전체는 9조 달러인데 그 중에서 이머징 1.5달러야. 그래서 1.5달러는 수치를 외우셔야 돼요. 중국 상해 A가 100% 편입되면 3,600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100% 되면 그래서 18.2%가 하기 때문에 3,600억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건 지금 신경 쓸 게 없고요. 현실적으로는 여기 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이성 교수 제가 지난번 얼마 전에 보내줬죠? 네네. 지금 5% 들어가면 전체에서 1.1%가 들어가고요. 100%가 편입되면 18.2%가 편입된다는 거예요. 편입된다는 건데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그래서 여기서 1.1에서 시작할 수 있고 18.7%까지 상내를 보면 5년에서 6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발 담그면. 그래서 매년 조금씩 늘려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길기를 원하지만 지금 업계에서는 올해에서 6년 내에 100%를 갈 것이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논란에 들어갑니다. 한국 시장은 무조건 악재이군요. 예?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빠진 놈이 있는 거 아니야. MSCI 이머징 내의 한국 비중이 현재가 15.2입니다. 상해 A에 5% 편입될 경우는 14.9%로 축소되는 거예요. 이분 논란의 여지가 없죠. MSCI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키움에서 리서치보다 제가 더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상해 100% 편입되면 12.3으로 축소돼요. 그러면 5% 편입되면 어떻게 되느냐? 1.5조 달러, 1.5천억 달러 곱하기 0.3 하면 되죠? 0.3% 곱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얼마야? 45억 달러죠? 45억 달러. 그러면 한국 돈으로 바꾸면 5조 4천억 원이거든요. 5조 4천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SK증권이랑 몇몇 증권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 패시브 펀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패시브 펀드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액티브 펀드는 그 안에서 이머징 펀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좀 알아서 하겠다는 놈이 될 것 같고 패시브는 나 그대로 쫓아가겠다는 놈이에요. 네. 이 업계에서 계속 잡으셔야 돼요. 저 잡지 마세요. 20% 정도 있다는 거예요. 추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조 5천억 달러가 아니잖아요. 네. 3천억 달러라잖아요. 네. 모집 단위, 그죠? 3천억 달러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곱하기 계산을 하잖아요. 예? 0.3을 하면 우리나라 돈은 1조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1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맞냐 아니냐 얘기하는 건 제가 맞다 틀리는 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나머지 80%를 차지하는 액티브 펀드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러면 빵으로 계산했어요. 네. 예? 빵으로. 그 주장은 또 누가 오냐면 삼성증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되는 저는 삼성증권도 아니고 어떻게 모르잖아요. 저는 왜 80%를 왜 계산 안 하는지는 묻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80%가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 계산법을 틀렸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래갖고 그냥 우리가 일반 전세에 가면 5조 원 정도가 날아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게 근데 패시브 펀드라면 1조 원이고 액티브는 5조인데 제 개인전 하나 더 들어가면 그건 5조란 것도 결국 돈을 내는 애들이에요. 벤치마크에서는 벤치마크 쓰기다 돈을 내거든요. 지수사용료. 근데 보통 사람이 이소영 교수가 개인적으로 펀드를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무슨 해치 펀드를 하고 있어. 네. 돈 낼 일이 있어? 안 내죠. 그게 보통 5배 정도 되거든요. 미국에서 다들 그래요. 돈 내는 놈, 안 내는 놈. 제가 근데 그거는 이머징 마켓에서 그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곱하기 5배, 제가 말하는 것보다 5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그들의 패시브 펀드만을 계산하는 건 전 제가 아는 수학으로는 틀렸다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뭐냐. 이머징 마켓 자체의 파이가 엄청 커지면 좋죠. 그렇지만 파이의 증가과 상관없이 비중만 보면 대한민국 주식의 이머징 마켓의 비중 축소는 불가피한 거죠. 그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약재 인생 불가피하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확실한 겁니다. 제일 확실한 거. 누가 딴 애가 뭐라 그래도 다 필요 없고 제 말이 제일 맞아요. 이거. 하반기 그럼 시장 없나요? 네? 하반기에 시장 없나요? 아니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네네. 모르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네네. 근데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된다는 전제.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안 되면 생큐죠 뭐. 네. 그렇지만 이거는 숫자다. 그래서 패시브 펀드만 해갖고 그냥 일방적으로 뭐 별로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지난번에 3월 30일 제가 그렇게 욕했을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영향 별로 없을 거라. 중국이 이번에 못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던 애들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MSC에서 발표한 한 페이지만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걸 안 읽어보고 나서 그냥 얘기했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센터장이나 사장이면요 걔 잘라버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숫자가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깔끔하게 링크 복사드립니다. 네. 링크 복사. 이거 들으면서 제가 쓴 거니까요. 제가 쓴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그 내리고 있는 건설주들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이 미천구 공사 금액 관련된 건데 현대건설이 2조 5천억, 대우건설이 2조 1천억, GS 1조 7천억, 삼성물산 1조 6천억. 그러니까 미천구 공사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수금이 아니죠. 돈 못 받은 게 아니고 건설사가 공사를 하고도 청구하지 못한 대금. 네. 그러니까 지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청구도 못한 거죠.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발주처가 인정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 네. 발주처가 인정했지만 제때 지급 못하는 미수금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미청구 공사는 아예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줄었다라고 해갖고 이제 올라온 거였거든요. 2월 달부터. 근데 이제 이게 여전히 이만큼 남아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악재에 대한 쪽으로 작용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빅베스가 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중동에서 계속해서 수주 취소, 건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중동발 수주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약간 서운하네? 네. 우리가 말이야. 네. 아무리 우리가 지금 그 간헐골 길게 하더라도 이 정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박수는 한번 짝짝 박수 쳤잖아요, 제가. 아니 여기서 안 치는 한 번밖에 없는 거 한 번. 이건 아니지. 네네. 이건 아닌 것 같아. 5번 치잖아. 박수 안 치면은 2부는 3분 늦게 시작하는 걸로. 왜 3분 늦게 하는 거죠? 오늘 또 중요한 분 나오잖아. 네네. 오늘 또 장우석 부장 나오시는 날이잖아. 네네네. 아, 그리고 참 우리가 오늘 또 중간에 이벤트가 있어요. 네네. 여러분이 향한 저희가 오늘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찍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책이 곧 나옵니다. 네네. 책이 얘기 안 했죠. 나 어저께 받았는데 곧 그 교정본 최종본 있죠. 네네. 곧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출간일이 6월 초 될 것 같아요. 네네.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들어갈 3명의 사진 네. 사진 찍겠으니까요. 다음에 또 근데 저희가 드릴 수는 없어. 보니까 총 3명한테 합으로 30권인가 주더라고. 거저 주는 게. 아. 그 나머지는 돈 사라는데 살 수는 없지 나. 자기 살 거야? 아니요. 부모님 하나 드리고 네네. 집에 하나 굽고 있고 네. 누구 하나 주면 드릴 수는 없다. 네. 그죠? 그래서 1분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